글로브고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덴마크는 멋진 풍경과 풍부한 역사로 유명한 북유럽 나라예요. 하지만 사실 이 나라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중 하나로 꼽힐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묘함으로 가득하죠. 덴마크 여성들은 첫눈에 기쁨을 주는데 즉석 로맨스와 잊을 수 없는 첫 데이트를 위한 완벽한 장소인 덴마크를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어디 계세요? 덴마크에 가본 적 있나요? 그리고 덴마크 여성들에게 감탄하셨나요? 아래에 댓글로 답변 남겨주세요. 총관 덴마크는 유럽에 위치한 나라로 지도 위에 작은 점 이상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덴마크의 추정 인구는 거의 600만 명에 가까워요. 이 나라는 약 43,000 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며 유럽에서 땅 면적으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죠. 사실 덴마크는 4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큰 군집이에요. 하지만 그중 약 70개만 사람이 살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도 덴마크의 일부예요. 그린란드는 무려 200만 제곱킬로미터를 덮고 있는데 덴마크 왕국의 일부랍니다. 하지만 이 땅의 약 4분의 1만 건조한 땅이고 놀랍게도 84%가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린란드에는 주로 에스키모로 알려진 토착 이누이트 사람들이 살아요. 덴마크의 기온은 온화해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해요. 이런 기온은 북유럽에 위치하고 대서양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인데 날씨 패턴이 자주 변하고 연중 온도가 적당하죠. 1950년대에 덴마크 정부는 토착 이누이트 아이들에게 비극적인 사회 실험을 하기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이 실험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와 문화적, 사회적 고립을 초래했고 슬프게도 많은 아이들이 죽는 결과를 낳았죠. 이 나라에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 꾸준히 순위에 오르는 거예요. 덴마크는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 시스템과 훌륭한 근무 조건을 자랑해요. 이민자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인 게 당연하죠. 역사, 문화 덴마크는 풍부한 역사와 진보적인 사회를 가진 나라로 이름은 고대 언어와 스칸디나비아 전통에서 유래했어요. 덴마크라는 말은 아마 평평한 땅이나 국경 숲을 뜻하는데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멜레오이가 해발단지 556피트인 언덕일 뿐이고 바다에서 절대 32마일 이상 떨어지지 않는 나라에 딱 맞죠. 역사적으로 덴마크의 뿌리는 스칸디나비아 공동체에 깊이 박혀 있어요. 이 지역 출신인 바이킹들이 덴마크 왕국을 형성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하나예요. 1965년경에 룸 문자돌인 옐링스톤은 고름 왕이 덴마크의 출생 증명서라고 묘사했죠. 1864년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 패배한 후 덴마크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현대 덴마크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알아보려면 계속 들어보세요. 19세기는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1864년 군사적 패배 후 덴마크는 1849년에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며 정부를 현대화하고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죠. 20세기 동안 덴마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에 점령당했어요. 전후 덴마크는 혼합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토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으며 덴마크 크로네를 유지하면서 유럽연합에 가입했어요. 오늘날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산업화된 나라 중 하나예요. 덴마크 문화는 역사와 현대의 풍부한 조화예요. 덴마크는 회복력과 변화를 강조하는 강한 세계의 문학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함과 기능성으로 유명한 덴마크 디자인은 아르네 야콥센과 한스 베그너 같은 인물에 의해 형성되었죠. 건축도 비슷한 원칙을 따르는데 욘 우촌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볼 수 있어요. 덴마크 요리는 지역 제철 재료로 특징지어져요. 스메레브레 같은 전통 요리와 코펜하겐의 노마 같은 레스토랑에서 찬양받는 현대 북유럽 요리가 있죠. 이는 지속 가능성과 품질에 대한 문화적 강조를 반영해요. 덴마크 사람들은 전통과 현대 축제를 즐겨요. 여름 솔스티스에 상크트 한스 아프텐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크리스마스에는 애드벤트 달력과 축제 음식을 즐기죠. 덴마크는 로스킬데 페스티벌 같은 유럽 최대 음악 축제와 라스폰 트리에의 영화, 보르겐과 더 킬링 같은 TV 시리즈로 활기찬 음악과 영화 장면을 자랑해요. 여성 덴마크 여성들은 눈에 띄는 북유럽 미모로 매혹적이에요. 키가 크고 날씬하며 곡선미가 있고
머리카락은 밝은 금발에서 밝은 갈색까지, 눈은 대개 파랑이나 회색이에요. 높은 광대뼈와 곱고 맑은 코가 매력을 더하고 부드럽고 밝은 피부의 장밋빛 톤이 북부 기후를 반영하죠. 자연스러운 룩을 선호하는 덴마크 여성들은 과한 메이크업을 피하고 부드러운 패턴과 천연 화장품으로 젊은 빛을 강조해요. 사회적으로 그들은 고등 교육을 받고 독립적이며 영어에 능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연결되죠. 전통 가치와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태도를 균형 있게 갖추고 정직함, 직접적인 소통, 개인 경계를 소중히 여겨요. 연애에서 덴마크 여성들은 충실하고 평등한 파트너로 나라의 평등주의 문화를 반영하죠. 야외 활동, 운동, 사교 모임을 즐기며 휘게라는 아늑하고 편안한 생활 개념을 받아들여요. 관계와 가족에 대한 진보적인 접근, 성평등과 개인 자유에 대한 강한 강조가 그들을 돋보이게 해요. 글로벌 미인과 행복도 조사에서 자주 높은 순위에 오르는 덴마크 여성들은 건강한 생활 방식, 높은 교육 수준, 지원적인 사회 구조의 혜택을 누려요.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명성은 매력을 더하죠. 자, 이 나라에 대해 흥미로운 것들을 알아봤어요. 이 나라에 감탄했다면 흥미로운 나라라고 댓글을 남겨 더 알아보고 싶은 열정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동기가 돼요. 첫 데이트 영상 처음에 덴마크가 첫 순간부터 기분 좋게 만든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일자리 기회나 삶의 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첫 데이트는 영화처럼 항상 완벽하지 않아요. 어색함과 긴장이 보통이죠. 첫 데이트에 따르는 또 다른 금기는 파트너와 잠자리에 드는지 여부예요. 여기서 잠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 수십 년간 이런 행동이 변했지만 코스모폴리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3%의 여성은 첫 데이트에서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면 남자가 자신을 과소평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인식의 반대로 덴마크 여성들을 소개할게요. 덴마크 여성들은 첫 데이트에서 자발성의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덴마크 여성들이 첫 데이트를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나라 여성들과 구별되는 놀라운 통계를 알아볼게요. 결혼했거나 약혼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데이팅 전문 사이트 빅토리아 밀란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첫 데이트에서 더 친밀한 순간을 즐기는 데 가장 개방적이에요. 이 국제 연구는 5,650명의 다양한 국적 여성 표본을 사용했어요. 새 파트너와 얼마나 오래 있어야 잠자리에 드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 첫 데이트에서 연인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같은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죠. 놀랍게도 덴마크에서는 여성들이 망설이지 않아요. 무려 57%의 덴마크 여성들이 밤을 호텔방에서 끝내려 해요. 케미가 흐르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덴마크 여성들은 데이트에 친밀한 일이 일어날 거라 기대하지 않아요. 저녁이 어떻게 풀리는지 보면서 그 순간 결정하는 걸 선호하죠. 흥미롭게도 이 선택은 파트너 외모, 술을 마셨는지, 마지막 데이트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는 상관없어 보여요. 결국 결정 요인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에요. 커플이 서로의 배반을 즐기고 매력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경제, 생활비 2024년 덴마크 경제는 산업 생산과 급성장하는 제약 부문에 힘입어 튼튼한 성장을 경험할 예정이에요. 국내 총생산, 즉 GDP는 올해 2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해의 강화된 에너지 활용과 강한 수출 실적이 이를 뒷받침해요. 민간 소비도 명목 임금 상승과 낮은 인플레이션율로 경제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높은 삶의 질은 비싼 가격표와 함께 와요.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유명해요. 생활비가 매우 높아서 한 사람의 월 생활비는 생활 방식과 위치 선호도에 따라 약 203만 5천 원에서 602만 원 사이예요. 도심의 원룸 아파트 임대료는 약 161만 원에서 343만 원이고 도심 밖은 약 126만 원에서 238만 원이에요. 전기, 물, 가스, 인터넷을 포함한 공과금은 한 달에 약 16만 8천 원에서 42만 원이에요. 무제한 데이터 고속 인터넷은 약 4만 9천 원에서 7만 원 정도예요. 교통비도 다양해요. 월간 교통카드는 약 11만 2천 원에서 42만 원이고 개별 교통카드는 약 5,600원이에요. 휘발유는 갤런당 약 11,900원이에요. 일상 비용으로
캐주얼 레스토랑 식사는 평균 약 35,000원이고 패스트푸드 식사는 약 19,600원이에요. 월간 식료품 비용은 한 사람당 약 42만 원에서 84만 원인데 우유 한 리터와 빵 한 덩이는 각각 약 2,800원하고 3,100원 정도예요. 맥주는 병당 약 8,400원이에요. 높은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사람들은 높은 보수를 받아요. 덴마크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고 대신 고용주와 노조 간 단체 교섭 협약으로 임금이 정해져요. 다양한 분야의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2만 2,400원으로 연간 약 4,430만 5,400원이에요. 이 시스템은 임금이 산업 표준과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해요. 임금이 높지만 덴마크는 서비스 부문의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이는 에너지 비용의 간접 효과와 수요 패턴 변화 때문이죠. 하지만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은 아니어서 임금 협상과 조정의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암시해요. 삶의 질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좋은 생활 수준을 누리는 건 덴마크에서 중요해요. 15세에서 64세 사이 사람들의 73% 이상이 유익한 일을 하고 있어요. 교육은 핵심 기둥으로 인구의 77%가 높은 교육을 받았죠. 건강도 모두에게 우선순위인데 주민들은 무료 선택 및 응급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덴마크는 2023년 글로벌 평화지수 지도에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안전한 나라로 여겨져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덴마크 사람들의 84%가 평화, 자부심, 성취감 같은 긍정적인 경험이 고통, 걱정, 슬픔, 혐오 같은 부정적인 경험보다 더 많다고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는 덴마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이에요. 유엔은 덴마크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순위 매겨요. 폭력률이 낮고 실업률이 적으며 높은 임금 덕에 덴마크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족스러운지 알기 쉬워요. 숫자 8을 둘러싼 비밀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 흥미로운 원칙은 덴마크 사람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들의 균형 감각과 행복에 크게 기여해요. 덴마크 사람들은 일 8시간, 잠 8시간, 여가 8시간 규칙을 따라 살아요. 쉽죠? 그들은 야외 생활을 최대한 즐기며 직업과 개인 생활을 균형 있게 맞춰요. 자연과 지속 가능성에 강한 연결이 있는데 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나흘을 숲에서 배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나무 오르기, 나무 자르기, 칼 다루기 같은 기술을 배워 자연과 깊은 관계를 키우죠. 야외 이야기로 덴마크 사람들이 묘지를 공원이나 해변처럼 쓴다는 걸 아세요? 여성들은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고 친구들은 피크닉을 즐기며 사람들은 일광욕하고 명상하고 개를 산책시켜요. 묘지가 보통 음울한 분위기와 연관되지만 덴마크 묘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덴마크의 삶의 질은 출산 휴가까지 확장돼요. 480일, 거의 1년하고 4개월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60일은 필수이고 나머지 420일은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있어요. 입양에도 적용되죠. 이런 유연성은 일상에서 분명해서 거리에서 아기와 단둘이 있는 남성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덴마크에서 또 돋보이는 건 잘 먹고 건강하게 먹는 데 중점을 둔 거예요. 유기농 음식이 우선순위라 슈퍼마켓과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유기농 제품을 찾을 수 있어요. 유기농 피자, 유기농 핫도그, 유기농 아이스크림 등이 있죠. 덴마크에서는 TV 관습이 아니에요. 임금 평등으로 모두가 비슷하게 벌기 때문에 TV 필요 없죠. 덴마크에 적을수록 좋다 철학은 집에서도 반영돼요. 기능적이고 미니멀한 스타일이에요. 어떤 집은 너무 미니멀해서 욕실이 작고 샤워기가 변기 위에 있거나 심지어 욕실이 부엌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수도 코펜하겐 덴마크를 생각하면 아마 그림 같은 도시들이 떠오를 거예요. 도시 지역의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생동감부터 피오르와 발트해 북해 옆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의 고풍스러운 매력까지 이 작은 스칸디나비아 나라는 멋진 풍경을 자랑해요. 수도 코펜하겐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도시예요. 10세기의 바이킹 어촌으로 시작해서 나라의 문화, 경제, 정부 중심지로 성장했죠. 이 도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전거에 대한 헌신이에요. 2015년과 2016년에 코펜하겐은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꼽혔어요. 전용 자전거 도로, 신호등, 독특한 규칙과 표지판으로
두 바퀴 여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이죠. 자전거 문화 외에도 코펜하겐에는 동화에서 나온 듯한 성과 궁전들이 많아요. 항구 바위 위에 앉은 청동상인 인어공주 동상은 156개 이상의 동화를 쓴 사랑받는 덴마크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을 기리죠. 황제의 새옷, 나이팅게일, 주석병정, 공주와 완두콩,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의 독자를 매혹했어요. 코펜하겐 방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놀이공원 티볼리 가든 없이 완성되지 않아요. 티볼리 가든은 놀이기구, 퍼비련즈, 야외 쇼로 방문객을 어린 시절로 데려가죠. 월트 디즈니가 티볼리 가든을 방문해 디즈니랜드를 만들 때 영감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어요. 오르후스에서는 바이킹 박물관이 필수 코스예요. 덴마크의 풍부한 바이킹 유산을 엿볼 수 있는 인상적인 고고학 유물을 자랑하죠. 연극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팬이라면 헬싱에르 마을이 중요해요. 여기 크롬보르 성은 셰익스피어의 햄릿, 배경인 엘시노어의 실제 영감이에요. 휘게 문화를 알아보기 전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10초 걸려요. 그 대가로 쇼를 더 멋지게 만들겠다고 약속할게요. 동의하시죠? 휘게 문화 휘게는 편안함, 아늑함, 만족감을 주는 전형적인 덴마크 개념이에요. 이 아이디어는 덴마크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그들의 행복의 핵심 요인으로 여겨져요. 많은 언어로 직접 번역되지 않는 용어라 문화적 특수성과 깊이를 강조하죠. 휘게의 핵심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사람들과 삶의 좋은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좌석, 촛불이나 벽난로 같은 차분한 요소가 자주 포함되죠. 휘게는 친구와 가족이 함께 아늑한 분위기를 즐기는 친밀한 사교 모임과 자주 연관돼요. 단결과 공동체를 강조하며 이는 덴마크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면이에요. 휘게는 단순함과 미니멀리즘에 관한 거예요. 삶의 단순한 기쁨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감사하죠. 이런 단순함은 깔끔하고 단순한 성과 기능성을 선호하는 덴마크 미학에 반영돼요. 휘게는 아늑한 실내 경험으로 여겨지지만 야외로도 확장돼요. 덴마크 사람들은 피크닉, 해변 산책,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으로 휘게를 즐기며 주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죠. 휘게는 순간에 존재하고 경험을 즐기는 거예요.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나 물리적 환경과 주변 사람들과 깊이 교감하는 마음 챙김에 관한 거죠. 비자 덴마크 비자를 신청하려면 방문 목적에 따라 관광, 일, 공부, 거주 등 특정 단계를 따라야 해요. 덴마크의 단기 방문 계획이라면 국적에 따라 쉥겐 비자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비자는 182일 기간 내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어요. 여권, 숙소 증명, 여행 일정, 재정 수당 같은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장기 체류는 거주 허가가 필요해요. 공부나 가족 재결합 같은 이유로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보통 1년에서 2년간 유효하며 자격기간 후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영주권은 몇 년간 연속 거주 후 신청 가능해요. 등록 과정은 보통 주문 아이디 생성, 비자 수수료 지불, 여권과 비자 수수료 지불 증명 같은 필수 서류 제출을 포함해요. 생체 인식도 필요하죠. 처리 시간은 다양하지만 취업 비자는 약 3개월 걸려요. 비자 신청 수수료는 비자 유형과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취업 비자 수수료는 보통 약 650유로인데 특정 허가와 신청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 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이 콘텐츠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래의 댓글로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나라를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